주변에는 돈이 좀 있고 네, 건강하고 네. 그리고 행복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그, 제가 그래서 그 전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 주변에는 진짜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그런, 제 친구들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 이제 회사 들어가서 이제 대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쵸. 그 네. 친구랑도 이렇게 맨날 술을 같이 마시면서 너랑 나는 왜 우리 둘만 이렇게 만나고 왜 이렇게 인생을 여자라도 사귀어야 되는데 둘만 만나냐 이러면서 한탄하면서 야, 우리 둘만 만나는 게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 6개월 동안 한번 끊고 만나보지 말아보자.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진짜 6개월 동안 안 만나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돈이 많거나 뭔가 행복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다람쥐 쳇바퀴도 돌듯이 그렇게 다 월급 타고 그렇게 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돈이 많고 막 그런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제 주위에. 어, 제가 그래서 그런 건가?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있어요, 주변에? 나이 드시더라도 되게 건강하고 건강한 라이프 예. 스타일을 계속 추구하고 돈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말 건강한 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그 신체적으로 네. 건강 신체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정말 좀 편안하게 살고 그런 분도 없어요. 저희 친인척부터 시작해서 다 이모, 고모님들이 지금 이제 연세가 50, 60 넘어가면서 다 아파오면서 막 들리는 소리가 우울증이니 허리 디스크니 그런데 주변에 이제 저희 연령대보다 더 높은 뭐 회사 사람 분들이나 막 그런 분들을 봐서도 옛날 저희 전 회사 대표도 막 돈은 그분은 이제 회사 팔아먹고 120억을 가지고 이제 거의 합법적인 먹튀를 했는데 들리는 소리가 나중에 당뇨가 걸려가지고 막 거동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는 그나마 내가 알고 있던 대표였는데 돈은 많았는데 건강이 저렇네. 그치. 인생 부질없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건강하게 산다 이런 분은 제 주변에서 딱히 이제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아, 제가 문제인 건가요? 와, 글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쪼개서 돈 많은 사람 없고 건강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내가 봐도 얘는 진짜 행복한 것 같다.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행- 이게 아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일만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이제 PCM 교육 들으면서 이제 소통이라는 걸 배우고 네. 고객의 그런 이제 그 고객을 제가 이제 궁금해하고 질문도 던지고 뭔가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이 PCM 들어오기 그 전에는 저랑 이제 친분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월급쟁이 하면서 힘들게 살고 그런데 내가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행복할까? 인생을 뭘 추구하지? 이렇게 워낙 바쁘게 일하니까 그럴 생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훈련이 되면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지금 이제 대표님 질문 주신 거 들어보니까는 내가 솔직히 반성이 듭니다. 내가 저 주위의 사람을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야, 이 네. 인터뷰 오늘 괜히 한 거 아니에요? 어, 그-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 들었는데 되게 슬프네요. 그런 거 같기도 해요.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진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이렇게 일만 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런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네. 그렇게 헛살지는 않고 잘못 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그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을까요? 어쨌든 아니, 이런 근데 이 계기로 인터뷰 또 보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한테 만약 저런 질문이 들어오면, 네,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PD님의 상황보다 좀 더 좋은 상황이면 좋은 상황이지 다 거의 비슷한데,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 PD님하고 하면서 아마 가장 역대급 진솔하고 진정성 있고 솔직한 대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또 많은 사람이 공감까지 얻어가지고, 예, 좀 네. 오늘 이거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이 PCM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한 7, 8개월 통해서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게 변하고 막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도 하려고 해가지고 좀 이제 들어보려고 하고 궁금해 하려고 하고 해서 이렇게 전환점이 돼서 정말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늦었어요. 아, 네.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이제 자, 그러면 제가 더 궁금한 거 이제 그러면 개인적으로 피디님은 어떤 사람을 보통 존경해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뭐 지금 물론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 네. 과거에는 어떤 사람 존경했고 현재는 뭐 어떤 사람 존경했고 그런 존경하는 부분들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있다면. 주변에서 이제 제가 존경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네. 젊었을 때 이제 저 어렸을 때 이제 동네에서 일하는 그 장애인 다리 이제 수술하면 걸을 수 있는데 그분을 이제 도와준 사람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분 수술비를 아버지가 다 대주시고 해서 수술을 시켜줘서 걸을 수 있게 좀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때 그분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꼭 갚으라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는 커서 이제 그런 건 몰랐죠. 근데 그분이 한 40대 좀 넘어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집에 왔더라고요. 그 결혼해가지고 다리도 약간 불편한데 그때 이제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드리러 그때 처음 왔는데 그러면서 그때 수술비로 10만 원이었다고 10만 원을 이제 드리더라고요. 근데 화폐 가치가 엄청 그거 하시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때랑. 그래도 아버지가 10만 원 받으시고 택시비로 이렇게 2만 원 다시 드리더라고요. 택시 타고 가라고. 이제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 그런 모습을 거의 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때 딱 첫 느낌이 아버지도 정말 남들 이렇게 남 모르게 도와준 일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아버지를 좀 존경하는 마음이 그때 한 20대 후반 때 이때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사람들은 딱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게 이순신 장군님이 항상 어, 존경스럽다고 항상 이런 얘기는 제가 그 사실 그 어렸을 때 그 애국심 같은 게 있잖아요. 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창 시절이나 이렇게 다닐 때 저를 이제 도와주거나 뭐 선생님들이나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존경스럽다고 느낄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왠지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이제 다른 학생들이랑 틀리게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서로 혼자 이렇게 살고 할머니랑 살면서 서울에 와서 살면서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건지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고 뭔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도 이제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직장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김강수 경제소장 그 소장님과 인연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을 나중에 이제 가장 이제 뽑으라면은 저희 소장님을 존경스럽게 이제 생각하죠. 왜요? 그분은 왜요? 저희가 이제 경제 공부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들이나 이렇게 거기 책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알게 돼가지고요. 그 소장님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서 일본에서 노무라 증권 거기서 이제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IMF 저희 터진 걸 보고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그때 영화 뭐 국가의 부도의 날 그 영화 있잖아요. 에, 거기서 그 김혜수 역할 하던 분이 그 소장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소장님이 와셔서 봤는데 국회의원들이 IMF가 어떤 것인지를 거의 알지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소장님이 거기 자료 한 100장짜리 정도를 계속 그 사비로 한 1억 원 정도 들여서 다 국회의원 막 이렇게 다 나눠주고 가르치고 막 그렇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지셔주면서 그때 이제 오, 소장님이 많이 이제 알려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간 그 싱크로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 없이 이렇게 계속 유지해 오고 계시는데요. 소장님이 그 정치적인 그런 이제 국회의원들이랑 많이 이렇게 그러면서 알게 되니까 이런 성향들을 보니까는 도저히 나라가 개판이어서 야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걸 하게 됐거든요. 그 어, 목표가 이제 구시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저희 젊은 세대들한테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넘겨줘야 해서 신규 세대 교체와 그리고 어, 이 자본들을 이제 대중적으로 다 이제 이런 대중자본주의, 대중적으로 이런 걸 민간들이나 아니면 우리 자영업자들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두 가지. 그리고 스스로 일하면 스스로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이제 세 가지 목표를 저희가 거의 한 6, 7년을 했거든요. 근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끊겼어요.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여나 야나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미래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어, 과정으로 10년, 20년 우리 세대 때 안 되면 자식 세대한테 어, 넘겨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힘든 길이죠. 왜 좀 외로운 맞아요, 맞아요, 길이고 맞아요, 다 왕따 당하고 여도 맞아요. 아니고 야도 아니니까는 양쪽에서 공격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가 그때 거의 한 200명 정도 같이 모여서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저희가 정책 아카데미 가지고 경제 공부도 계속하면서 토론도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했었어요. 뭐 전국 순회도 이렇게 소장님이 한 뭐 충청도 갔다가 어, 어디 갔다 이렇게 하시고 그 초창기 예전에는 비행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소장님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데 비행기 값만 해도 1년에 뭐 1억 가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다 사비 털어서 막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느슨해졌어요. 끊겨가지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지 이런 것 좀 이제 그러면서 소장님한테 많이 그 강연이나 이런 거 보면서 배웠거든요. 어, 배우면서 영향 아, 받았네요. 예, 거기서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어요. 오, 역시, 역시. 제가 김남준 PD님 좀 다름을 제가 PCM 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네, 보통 내가 누구를 존경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영향을 또 받고, 또 끼리끼리 좀 스승과 제자도 끼리끼리 연결된다고 이게 PD님 지금 얘기하신 분이 좀 사명자인 것 같아요. PD님 생각에는 그냥 좀 존경스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좀 성공했던 사람들, 좀 괜찮고 정말 내 마음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좀 보통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어떤 네. 사람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스럽다고 얘기할까요? 피디님 생각에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저한테 영감을 주고 저를 이제 이렇게 뭔가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하면서 좀 이끌어주는 그런 이제 그런 걸 느끼게 하는 분들이 존경스러운데 그게 그분들이 이제 한 단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선 전 좀 이제 아, 존경스럽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습관 같은 거,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 각자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질적인 거라고 할까? 네, 그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한 길을 어,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실천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가시더라고요. 어, 일단 돈을 이렇게 쫓진 않고 어, 그 자기가 이제 하는 방향 쪽으로 쭉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진짜 그렇게 치면 우리가 네, 뭐 네트워크 안에서도 괜찮은 리더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네, 리더가 개떡 네,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산업에서 우리가 정치인 보더라도 괜찮은 정치인도 있지만 대부분 정치인은 개떡 같잖아요. 네, 약간 이 뭐라고 하지? 그리고 대부분 뭐 유튜브에서 뭐 코칭을 한다, 뭐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가 있다, 뭐 유튜브에서 나름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는데 이 잘 살려고 하는 삶이 돈만 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만 좋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네, 행복한 거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사실 내가 누구한테 존경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존경하는 사람들이 기질 파악해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그렇게 왜 못 살까?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그런 존경을 받으면서 진정한 존경심을 받고, 그리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런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소수네요. 보니까. 네. 피디님은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좀 존경받고 싶고, 나도 좀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직장 다니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하면서 이렇게 경제
책들 이렇게 조금씩 보다가 소장님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아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 물론 이런 생각들은 있긴 했었는데 그런 거보다 '아 내가 지금 직장 때문에 이렇게 월급 생활 안 하고 못 하지만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될 방향과 이런 게 있구나. 아 난 저거를 조금씩 60대 가서라도 어. 가서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서 조금씩 뭐 책도 읽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그냥 그 삶이 지루하진 않은 거예요. 오로 그냥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맞아요. 거예요.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다 또 그리고 사회가 연결돼 있잖아요. 맞아요. 연결돼 있다 보니까는 최종적으로 막 인문학도 인문학으로도 연결되고 네. '아 철학도 공부해 보고 싶네. 사회학도 공부해 보고 싶네. 맞아요. 역사도 당연히 해야겠네. 아 경제학은 필수인데.' 근데 정작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못 하잖아요. 네. 거의 속 시간은 이제 일하는데 늦게까지 일하고 막 하루에 10 시간 막 12 시간씩 일할 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는 그런 데서 막 더 오히려 하고는 싶은데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예전엔 많았어요. 많아서 그래도 이제 그런 꾸준히 해야 될 목표나 꾸준히 해야겠다는 방향성이 있으니까는 삶이 지루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했을 때 남들한테 '아 이쪽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거의 최근 한 5년 사이에는 많이 이제 들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저는 그냥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어떤 걸 방금도 깨닫고 느꼈냐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기준치를 우리가 그냥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호하게 잡지 말고, 네. 좀 뭐라고 하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대한민국에서 천만 원, 월 천만 원 정도 벌면은 어느 정도 버는 거잖아요. 그래도 상위 네. 5%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월 네. 천만 원 정도 버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천만 원 벌더라도 되게 멋이 없게 버는 사람이 있고 되게 멋있게 벌고 섹시하게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참 월 천만 원을 버는 건 기본으로 가져가되, 여기까진 기본으로 오되, 기본기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네. 경제를 갖춰야, 이걸 안 갖추고 무조건 사명이고 무조건 리더십이고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기본을 갖추되 거기서 플러스 지금 피디님 얘기하는 이 모든 걸 사실 다 얻어야 되겠네. 천만 원을 정말 벌더라도 그 섹시한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리더가 된다는 거 한 달에 1억, 10억 벌더라도 오히려 더 이제 좀 뭐라고 하지? 고립돼 있어가지고, 좀 아닌 리더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천만 원은 벌 때 지금 피디님 얘기한 거를 다 얻을 수 있고 심지어 그거를 내가 다 배우려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멋진 리더가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그런 것도 다 하려면은 제 기본적으로 이제 네, 생활해야 될 거나 맞아요. 여유가 있거나 직장에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이제 나중에 못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우선 이제 내가 할 수 있게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서 이렇게 밑바탕이 되는 그래도 돈을 좀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마련해 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가끔씩 들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 내용. 네. 오늘 또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